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합니다. 근데 이거 고등 통합과학에서 좀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 비슷합니다.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긴 해요. 그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조금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 하여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야. 근데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충돌이나 분열할 때 그때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운동량 정의는 뒤에 있긴 한데, 하여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의 정의입니다. 운동량 계산하려고 하면 질량에다 속도 곱한다. 근데 속도가 방향이 있다라는 거, 방향. 그래서 플러스 방향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설정한 쪽하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그래서 방향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아무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얘가 운동량이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이야, 운동량. 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의 합이죠? 운동량의 합. 충돌 전 운동량의 합.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충돌하는 동안에, 잘 봐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F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똑같죠? 똑같아. 근데 방향이 반대지. 그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충돌하고 난 후에 MA 곱하기 VA 다시로 쓰는데, 이 V가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뭐 늘어나겠어요? 얘는 일로 움직이고 있다가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V 다시가 원래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받았잖아. 얘가 얘보다 줄어들어, 얘가.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이 얘는 얘보다 감소를 해. 얘 운동량은요, 얘보다 감소를 할 거야. 근데 얘는 원래 이동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죠. 그러니까 얘는 속력 빨라지겠어요, 뭐 느려지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렇죠? 빨라질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든 것만큼 빨라져. 얘가 줄어든 것만큼 빨라져. 왜냐하면 줄어든 거는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이 FT만큼 부딪히는 시간도 어떻지? 시간? 당연히 동일해야지, 시간이 하나는 뭐 1초 부딪히고 하나는 2초 부딪히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F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이거는 변화량을 내가 쓴 거야. 근데 얘는 증가량인데 F 곱하기 T만큼 증가해. 근데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됐어, 이 변화량이? 0이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처음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합이랑 나중 운동량의 합이, 그게 같다라는, 합이.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쉽게, 예,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됐냐, 이거를 알아볼 때 엄청 유리한, 엄청 편리한 식이야, 이게. 운동량의 정의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P로 씁니다. P는 MV 이렇게 쓰고,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하셔야 되고요. 예,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하고. 근데 뭐야? 방향이 있다는 방향.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으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만약에 한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예, 지금 얘 운동량은 뭐 22만인가요? 2만? 2만이고 얘는 20만이겠네, 그쵸? 예. 얘가 훨씬 더 운동량 큰 거죠. 근데 질량이 같을 때는 빠른 애가 운동량 큰 거다. 요 표현 중요합니다. 하나를 보통은 오른쪽으로 우리가 플러스를 할 거예요. 얘가 플러스를 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의 운동량은 MV로 하시고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로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향을 고려해서 빼야 됩니다. 방향이 들어가서 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은 진짜로 그냥 빼면 되는데 얘가 하나가 반대 방향이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빼기 때문에 결국엔 더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빼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거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 그러면 이게 운동량이 얘가 2kg짜리였군요. 나중이 6이야. 처음이 2야. 근데 방향이 같으니까 그대로 빼면 돼. 운동량 변화량이 4야. 맞죠? 나중이 얘가 2니까 나중이 2야. 처음이 6인데 방향 같으니까 그대로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4만큼이 감소한 거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나중이 얘가 2니까 나중이 6인데 마이너스 6이야. 나중에서 처음 빼세요. 처음은 플러스 4야. 플러스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대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데 내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인 애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야. 응? 이거를 안 헷갈리려면 그대로 하셔야 돼. 그때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헷갈리려면 요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다. 근데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량하고 힘하고의 관계. F는 MA에서 A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요렇게 곱하면 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 운동량이죠. 그럼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요런 공식을 뭐 써먹을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뭐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F는 MA인데 A가 델타 T분의 델타 V여 가지고요.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 딱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F 델타 T는 델타 P죠? 요거는 결국에 이거 뭘 의미하냐면 F 곱하기 T는 뭐지 원래? 충격량이지.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고1 과정에서 했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시 설명이 나오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알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게 그 두 개 이상의 물체들로 이루어진 물체계에서도 성립한다. 두 개 이상의 아니면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것도 분열되는 것도 성립한다. 이런 게 있어요. 뭐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수류탄을 떨어뜨렸어 여기다가. 근데 지금 수류탄이 터지기 전에는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얘 운동량의 합은 0이야. 얘 운동량 합 0입니다. 근데 수류탄 좀 무서운가? 하여튼 여기 갈라졌어. 폭탄이 터져가지고. 얘가 일로 날라가고 얘는 일로 날라가. 두 개로만 분해됐다고 할게. 그러면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요. 한쪽 마이너스 한쪽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많은 파편으로 튀어나가 걔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냐? 그 0이야. 방향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운동량의 합은.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하더라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성립합니다. 자, 외력이 작용하면 물체계의 전체 운동량이 변한다. 힘을 주면은, 왜냐면 그냥 속도가 변할 거니까. 힘을 주면 따로. 따로 힘을 주면 당연히 운동량이 변하죠. 그러나 단단한 물체와 충돌할 때와 같이 물체끼리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을 때 그때 물체의 총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뭐 그렇긴 하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면은 계산이 또 엄청 쉬워요. 사실 운동량 보존이 이해가 되면. 봐라, 얘 운동량은 12야. 8면. 근데 얘가 방향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운동량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9로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뒤로 가죠. 이렇게. 범퍼커가 이제 부딪히고 난 다음에 뒤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4지. 그럼 얘는 얼마큼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럼 3V니까 V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1이면 되네, 1. 맞죠? 얘가 1m/s로 오는데 뒤로 오른쪽 방향 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공식은 엄청 심플한 거예요. 자, 얘가 융합이래, 융합. 융합은 이제 딱 붙어가지고, 뭐, 본드가 있었나봐, 뭐, 껌이라도 있었나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얘 운동량이 얼마예요? A 운동량. 10이죠? 이거 B 운동량. 마이너스 4. 이걸 마이너스 4로 읽으셔야죠. 그래서 얘가 6이지, 6. 그러면 이게 합쳐져가지고도 얼마가 돼야 돼? 6 돼야 돼. 근데 계산하면 V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1m/s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다라는 거죠. 분열하기 전에 정지되어 있어. 그럼 운동량 얼마야? 0이야, 0. 뭐 속도가 없잖아. 여기에다 뭐 수류탄이나 뭐 화약 같은 거나 설치했어. 그럼 얘가 터질 때 힘이 이쪽으로도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해가지고요. 날아가는데 이 둘의 합은 계산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계산하면 0이 돼야 되고 요거 하나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가 돼서 이렇게 분열하는 동안에도 뭔가 뭘 계산할 수가 있어. 항상 물리는 뭘 배워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얘가 분열하기 전에 정지해 있으면 뭐야? 운동량이 0. 근데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m/s로 간대요. 그 마이너스 4인데 요로는 이거 4 돼야지 0 되잖아. 그쵸? 그 V는 4다. 엄청 좋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의 관계. 자,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 몇 문제 풀고 갈까요? 문제 푸는 건 어려우나? 일단은 요거 칸 좀 채우고 갈까요? 자,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 PV 단위 kg/m/s.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일정하다. 운동량 보존 법칙만 좀 문제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만 하면 되네. 1번에서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쓰는 거예요. 그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하여튼, 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냥 절대값을 쓰는 거여서 2가 맞고요. A와 B의 운동량 방향, 지금 속도가 반대니까 반대가 맞죠. 그 다음에 운동량이 같네. 아니지. 크기가 아니지, 지금. 운동량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가 플러스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야. 크기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같은 거야. 세 번째는 X입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수평면을 따라 질량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로 속도로 운동하다가 2초 후 동일한 직선상에서 왼쪽으로 운동하였다.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얼마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뺍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그러면 나중이 얼마야? 나중이 2, 4, 8 2kg 그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나중에 마이너스 8 처음이 얼마예요? 처음이 2를 어떻게? 빼야지. 마이너스 10이죠? 그 변화량의 크기는 10이죠, 10. 그러니까 변화량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어떻게 돼 있었나? 정지되어 있었군요.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네. 0.5초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변화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델타 P 구하는 건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뺄 거야. 근데 나중 운동량은 10이야. 처음 운동량이 0이야, 0.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요거는 아직 안 배워서 그런가? 아무튼 우리 배웠잖아. 충격량이랑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잖아. 충격량 정의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시간이 0.5초래. 0.5초. 그거는 이제 12.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힘은 얼마? 24N 적용한 거죠. 그거 같이요. 다시 앞에 넘어와서 그러면 58쪽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 충격을 받는 정도 뭐 그런 건데요. 힘을 많이 주면은, 힘을 세게 주면은 충격을 많이 받고, 시간을 길게 주면은 충격 많이 받아.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인데, 보통 단위, 이제 문자는 I로 쓰고요. F가 힘이고 T가 시간을 의미하니까. 단위는 뉴턴 세크죠. 단위는 뉴턴 세크. 힘 곱하기 시간. 초 단위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힘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밑면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그게 충격량이잖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다. 충격량. 근데 이게 이렇게 일정해도 그렇고 요런 식으로 돼도 같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돼도 넓이는 어찌됐건 뭐야? 충격량이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충격량이 I는 FT잖아요. F를 크게 하던가 T를 크게 하던가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둘은 T를 크게 하는 거야. T. 시간을. 총의 신이 길면 권총은 여기가 짧거든요. 권총은 이렇게 짧죠. 이렇게 총신이.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화약을 터뜨려. 그럼 그 화약에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F가 일정한데 총신이 짧으면 금방 나와가지고 힘을 이제 못 받아요. 시간이 짧죠. 힘을 받는 시간이 짧죠. 근데 총신이 길면 오랫동안 힘을 받아. 그래서 나중에 요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가지고 총알이 더 빨리 나와. 얘는 좀 천천히 나오고, 권총은. 천천히 나오면 중력 때문에 뚝 떨어져. 얼마 못 가가지고. 그래서 사정거리가 뭐 10m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총신이 길면은 뭐 K2 소총 이런 건 한 250m 바깥에 있는 것도 맞추는 거거든요. 총신이 길수록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이 커서 총알이 더 멀리 날아간다. 야구 타법에서 이 사람은 한 요 정도에서 맞췄을 거야. 아마 요 정도에서. 근데 맞추자마자 힘 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야지 힘이 계속 전달이 돼. 시간이 길어져. 뭐 축구든 야구든 뭐 농구든 전부 다 공 던질 때 되도록 오래 잡고 밀어야 돼. 쭉. 이렇게 던지면은 빨리 안 날아가. 짧게 던지면. 농구할 때도 그렇고 축구 찰 때도 그렇고, 축구 찰 때 공을 멀리 차고 싶으면은 띡 차지 마시고 쭉 이렇게 미는 거예요. 쭉 밀듯이. 밀듯이 차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가요. 농구할 때도. 폼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항상. 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과학적으로는. 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하고의 관계. 자,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요거 F는 MA에서 수식으로 하자면 이렇죠. F는 MA에서 A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거든요.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곱해놓으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요 뒤에가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그 델타 t를 여기다 곱해놓으면 F 델타 t가 되죠.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설정 잘하셔라 이거지. 봐라, 얘를 플러스로 하고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50g으로 써 있는데
50g은 빨리 킬로그램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틀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 둘, 세 칸이니까 0.05kg이네. 그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얘가 0.05니까 5 곱하면은 마이너스 0.25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0.5를 빼네요. 0.5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0.75 이해가요?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근데 그게 뭐랑 같다? 충격량이랑 같다. 그 시간이 나와 있나? 혹시? 시간은 안 나와 있네. 네. 근데 그럼 I도 지금 마이너스죠. I도 충격량도. 근데 왜 마이너스냐? 얘 벽에 부딪힐 때 이 공이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여기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I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아. 어? 이해 가십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잘 따라당기셔야 되고, 공이 부딪힐 때 벽한테서 힘은 이쪽 방향을 받은 거지. 작용 반작용으로 받은 거지. 얘가 얘를 밀어서 벽이 얘를 또 민 거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게 맞아요. 크기만 쓰면은 그냥 0.75 쓰면 되는 거고요. 크기만 쓰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단위 얘기는 안 했는데,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이게. 뉴턴 세크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같죠. 왜냐면 뉴턴이라는 게 1뉴턴은 F는 MA에서 1kg이 1m per 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게 1뉴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세크를 곱하더니 세크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미터 per s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아.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도 하고 같다라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충돌과 충격 완화 장치. 충격력이라는 거는 이 I는 FT에서 요 F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격량하고 충격력은 다른 거지, 사실은. 이 F를 말하는 게 F. 근데 보통 이제 평균값 같은 거 말할 거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이제 충격량인데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의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거 발을 씌우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힘을 받았다. 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속력이 빨라지다가 여기서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속력은 둘이 똑같아요. 그 속도 똑같은 거죠. 그 동일한 질량이면은 모두 똑같은 거야. 운동량 똑같은 거, 운동량. 같은 운동량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충돌하고 난 후에는 얘가 깨져도 어찌됐건 정지하거든요. 요 운동량이었다가 정지하고 요 운동량이었다가 정지할 거 아니야. 얘네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운동량 변화량 같다. 근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운동량 변화량 같다라는 거예요. 충격량도 같은 거고. 근데 시간이 짧으면, 그러니까 어떤 운동량이 얘가 일정한 값인데 F 곱하기 델타 T에서 F는 델타 T분의 I인데 얘는 일정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F가 작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이건 최고값을 나타냈어요. 평균값은 아니고 작아지겠죠. 그럼 힘을 진짜로 덜 받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푹신푹신하면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힘을 덜 받아 가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고 안 깨지고는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에 달린 거예요. 충격력에. 자,
자, 그 충격력을 줄이려면 좀 푹신푹신한 애들 사용해가지고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약간씩 빼면서 잡으면은 손이 덜 아파요. 그 다음에 뭐 범퍼라던가, 이 범퍼가 깨져도 뭐 엔진은 보호하거나 사람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범퍼가 충격 그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매트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힘시간 그래프는 의미하는 바가 충격량이다. 충격량, 밑면의 넓이가. 자, 1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3, 4, 12N이고 이거 마이너스 4N이죠? 2 곱하기 하니까 그럼 다 합치면 8N 세크가 맞고요. 그런 걸 받았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가 처음에 뭐하고 있었지? 정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인데 나중에서 처음 뺄 거야. 나중이 v 곱하기 1 빼기 0.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죠? v는 8. v 구하는 게 아니네. 처음에는 그냥 v 이거는 8 쓰면 되고, 그쵸? 8kg/m/s 쓰면 되고 3초일 때 속력이군요. 이거는 3초일 때 되겠네. 3초일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12 1 곱하기 v 빼기 0인데 0은 어차피 0이니까 v는 12m/s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있는 5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격량인데요. 전체 넓이가 뭐 꺾이긴 했어도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2분의 4 곱하기 5니까 10이네요. 10인데 10N인데 충격량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정지하고 있었나요? 그러면은 10이죠. 10. 그럼 속도는 얼마냐? 얘가 얼마지? 질량이 5네. 그러면은 이제 2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1학년 과정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지금은. 예제 3번. 자. 질량이 m인 공 A와 B가 EV 속력으로 다가올 때 수평 방향으로 차는 모습이다. 자,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가 이걸로 똑같다. 넓이가 똑같으면은 충격량이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거 원래 달랐네, 원래.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넓이가 똑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같다. 같다가 아니야? 충격력이네, 미안해. 충격력이로 돼 있군요.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은 A가 더 큰 거죠. 이해가시죠? 시간 짧고, 이 중간값이 평균인데요. 중간 정도가 평균인데, A가 더 큰 거죠. 속도 크기를 비교하시오.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 처음이, 그러니까 나중을 v 다시로 하면은 질량은 m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이 mv 나중이야. 거기서 처음을 뺄 거야. 빼는데 봐봐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봤죠, 지금? 힘을.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그리고 빼는 얘는 처음에는 뭐야? 마이너스 EMV야. 이거 이해가나? 반대 방향, 얘랑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플러스 EMV가 돼서 넘어가면 이제 EMV네. EMV는 NV 나중. 그러니까 V 나중은 EV야, EV. V 나중 EV. 그리고 얘는 똑같이 4NV네요. 4NV고 얘는 NV 나중에서 처음을 NV를 뺄 거예요. 그쵸? 처음 NV죠?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 반대니까. 그럼 플러스가 돼서 넘어가면 이제 3NV네. NV 나중. 그러니까 B는 3V고요. B는 3V. A는 2V. 그래서 B가 더 큰 거죠. A보다 B가 더 크다. 이런 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요거 방향 고려해서 스스로 해보셔야 돼. 이제 지금 얘는 딱딱한 벽면에 바로 충돌한 다음에 정지했을 거고요. 얘는 좀 우당탕탕 하다가 좀 시간 걸리다가 정지한 거죠. 나에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할 때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는 B다. 시간 짧잖아. 시간 짧은 게 A죠? A.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가다가 정지한 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고 충격량 똑같습니다. 면적의 넓이는 같은 거고, 충돌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충격량은 같아도 충격력은 A가 더 크다. 자, 64쪽.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실험한 건데, 어찌됐건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알아보는 거여서, 자, 그게 맞냐 안 맞냐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보는 거야. 이거 처음 운동량 이거 얼마예요? 0.4죠? B는 정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지해 있었네요. 그거랑 얘는 0이고, 충돌로 얘가 얼마가 운동량이 얼마가 됐죠? 0.2 됐죠? 그럼 얘 운동량이 1 곱하기 V 이렇게 있을 거냐, 그쵸? 그러니까 얘가 0.4가 되려면 얘 0.2면 되겠다, 그쵸? 맞아요? 방향 똑같고. 자, 쉽죠? 그러면 이제 얘가 불이칙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 2분의 V 됩니다. 왜냐면 이거 정지하고 있었나요? 정지했었죠, 얘. 얘가 MV야. 나중에 얘가 EM 곱하기 V 다시 돼야 되는데, V 다시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냐? 뭐, A 운동량은 쭉 거예요. 충돌 전후. 그러니까 A 운동량은 MV에서, 이렇게 하면 EMV잖아, 그쵸? 2분의 MV잖아, 2분의 MV.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죠. 합은 일정하다는 거죠. 자, 67쪽의 마지막 칸만 좀 채우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충격량 얘기했고,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이때는 힘이야, 이때는 힘. 힘이 방향이 있는 물리량,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력. 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충격량. 자, 이때 충격량은 충격력의 시간을 곱한 값.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충격량은 같은 거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애가 힘이 크게 걸리는 거고,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한다. 충돌 시간 쓸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자, 쟤는 4번부터 11번까지 좀 해봐주세요.